한 살 이하 손주에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작년 1,000억, 1년 사이에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잘 모르고 하셔가지고 세금이 뭐 꽤 많이 나와서 손해본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2번 낼 거 세금 1번만 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특히 고액 자산 가구들은 어떤 식으로 부의 이전을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말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조정하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한번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 볼게요.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황지훈 기자님이 10월 4일날 작성을 한 거네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실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그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이 또 생기거든요.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우리 애가 10년에 뭐 2천만 원 미성년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아직 9살이니까 지금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그런데 나중에 12살 되면은 그 12살에서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10년을 딱 하면은 9살에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합산돼서 증여되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즉, 태어나자마자 1살 때 곧바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11살 되면 또 곧바로 2천만 원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21살 되면 5천, 성년 됐으니까 5천, 31살 되면 또 5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살 이하 손주 등에게 증여를 했다면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했던 거고, 그리고 당연히 밑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면은 본인이 이렇게 조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당연히 그 손주 등을 케어해주는 자기 자녀, 그 위에 부모가 있을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바로 해버렸다는 거는 부의 이전을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을 늘려버리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재산 규모가 1조 117억 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순히 증여받은 게 아니라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은 거. 세대생략 증여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나 증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거. 그림으로 뭐 살짝 보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조부모, 부모.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요렇게 넘어가고. 이걸 뭐라고 쓸까요? 그냥 손주라고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 생략을 하고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자녀를 건너뛰고 이렇게 손주한테 곧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손주 입장에서 보죠. 손주 입장에서 일단 부모한테서 한 번 이렇게 증여를 받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또 한 번 증여를 받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는 엄마 아빠로부터도 뭐 별로 받은 게 없고, 저도 증여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셔서 아니면 뭐 여의치 않아서 받은 게 없는데, 어떤 곳은 양쪽 쌍으로 그냥 이걸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할증이 붙어요. 30% 또는 40% 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 그래서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야,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여기에 30만 원, 40만 원 더 붙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할증을 오케이, why not, 무조건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식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두 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인다는 거지.
어차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한 방으로 끝내자는 거죠. 그때 30%면 오히려 쌀 수 있다. 왜냐면 그 화폐 가치라든가 그 현금 증여를 받아서 이 손주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 세대 승낙 증여가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1세 이하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대 승낙 증여액과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는데 991억으로 집계됐고, 이는 2020년 317억의 3배가 넘는 거고, 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가 됐고, 와.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보면은 금액 자체는 비슷했는데 그만큼 건수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5세 이하, 10세 이하가 받은 세대 승낙 증여 재산가액이 2020년에 1.9배, 1.7배로 1세 이하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다 안 거죠. 야,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하는 게 좋대. 이 정도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한 2% 정도는 채널 제네시스 박도 좀 일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대 승낙 증여는 왜 하냐? 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한 거라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다. 증여가액의 10에서 50%를 증여세로 내야 되는데 두 번 낼 걸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세대 승낙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 여기서 이제 세액이라는 건 세금 금액 자체예요. 그래서 세금 금액 자체에서 30%를 가산하는데 2026년 이후에서는 20억 넘는 경우에 40% 가산하고 있다. 미성년자 요건도 붙을 텐데 어쨌든 뭐 대부분 경우에 20억을 넘는 경우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30% 가산을 하겠죠. 이에 대해서 해당 의원은 가산세율이 올라갔지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증여재산은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된다.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증여세 과세의 합리화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항상 봤듯이 세율도 올리고 기준금액도 올리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하고 세대 승낙 증여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 증여세 계산 공제는 예를 들어서 증여 이제 재산가액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 금액을 빼요.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상대방에게 뭐 형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재산 가치를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채무까지 인수를 하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재산 가치를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줘요. 나중에 본인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수증자가.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이 아까 말씀드린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산해서 10년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일찍 미리 증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증여하는 경우에.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뭐 수중자별 증여재산 공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또 자녀가 부모한테 할 때도 5천만 원, 부부간에는 6억. 근데 그게 다 10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표 나오고 세율 적용해주면은 이제 세금이 쭉 나오고, 증여세에서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신고세 공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신고만 해도 3% 세일해준다. 깎아줄게. 그전에는 10%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서 3%라는 건 뭐냐면 점점 과세 당국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신고세 공제 제도가 사라지는 그날이 이제 거의 어지간한 모든 준비가 과세 당국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이제 과표하고 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표 1억 이하가 10%고요. 1억에서 5억이면 20%인데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1억까지는 10%, 그리고 1억에서 5억 그 4억에 대해서가 20%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과표가 3억이라면 3억에 대해서 20%를 곱하고요. 중간에 1억까지가 10%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누진공제액이 있으면은 그냥 적용하는 세율을 곱하고 뒤에 요 금액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세율 자체가 50%로 굉장히 많은 세율인데, 이게 이제 과표가 30억 같은 경우가 초과되는 경우에 50%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세율이 너무 높다. 지금 뉘앙스는 뭐예요? 요 의원 이분은 아마
세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올려서 지금 세대승낙 증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분이 속한 그 당이 지난 5년간 거의 30여 차례 정부 그 규제책을 내면서 세금을 높여야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한 쪽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런 게 이제 나오면 좀 오히려 저는 걱정스러운데,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요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 지방소득세 보시면 55%란 말이에요. 거의 절반을 그냥 내 재산을 다 내줘야지, 특히 어떤 재산 같은 거 이전할 때는 그걸 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세대승낙 증여가 올라가냐면, 지금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저번에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2천만 원까지가 증여 공제 비과세잖아요. 수증자멸 증여재산 공제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일단 2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맞추는 거죠. 자, 비과세여도 신고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자, 그래서 2천만 원 딱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타트합니다. 자녀가. 이것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부동산 취득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너무 나이도 어리고 중간에 보유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2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여기 10% 세율 혹은 20% 세율 구간에 맞춰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과표가 1억까지는 10%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맥스로 맞춰버려요. 어떻게? 증여 공제가 2천이니까 2천하고 여기 과표 더한 1억 2천을 해버려요. 그리고 세율 10%니까 1억 2천에서 2천 빼면 1억 남잖아요. 거기에 10% 세율인 1,000만 원 세금 내버린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이렇게 출생을 해요. 자, 케이스 1번은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요. 비과세겠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1.2억을 증여를 해버려요. 그럼 1.2억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에서 공제금액 2천 빼니까 1억이 과표가 되는 거고, 1억에 대한 과표는 아까 세율 보신 것처럼 10%죠. 그럼 10%니까 세금 얼마 나와요? 증여세가 1,000만 원 나오겠죠. 여기 이제 신고세 공제 3%가 붙어서 30만 원 빼주긴 하는데 그거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 편의상. 그러면은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죠. 자녀가 내는 거죠. 그럼 자녀가 1억 2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니까 얼마가 남아요? 1억 1천이 남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아이는 태어났을 때 2천 받고 시작을 하고요, 어떤 애는 1억 1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둘이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그리고 똑같이 10년 후에 놔뒀어.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여기는 두세 배 올랐을 때 얘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사람 심리가 묘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삼성전자 망해라 이래버려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람 심리가 묘하다니까요. 아니, 그럼 너는 제네시스 너는 어떻게 했냐?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신고 안 했어요. 증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건 진짜 제 마음인데, 자녀한테 너무 잘해줘도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말고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 제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10년이 또 지나겠죠. 이게 1살, 그리고 11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2천을 하겠죠. 여기는 똑같은 논리로 1.1억이 되는 거죠. 1.1억.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천이 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이 되는 거죠. 와, 그럼 이제 4천만 원과 2억 2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되게 4천만 원도 결코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전 안 했다니까. 그냥 제가 더 불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뭐, 요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맛보잖아요. 야, 2억 2천으로 굴려버리니까 완전히 게임이 다르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게 맛을 볼까요? 야, 그러지 말고 20%로 맞춰버리자. 20%로.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최고세율 붙여가지고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더 달라지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부분 부모가 그러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내가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애가 태어났어. 뭐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어. 증여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증여 많이 못하는데 여기에 10% 1억까지 맞추거나 아니면 20% 여기에 근저 맞추려면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부모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왜 도와드릴까요? 왜 도와줄까요? 첫 번째, 예쁘니까. 예쁘잖아요. 손주 얼마나 예쁜, 사랑스럽고 속도 안 새기고. 두 번째, 어차피 2번 낼 거 1번 내야 되니까.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고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인군자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과 어떤 욕망과 그런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제가 잘못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요. 가산세율이 올라갔음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뉘앙스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 반대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총 세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그냥 그 할인을 해준 게 맞지 않냐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사업적으로 마인드가 튀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계속 감면받은 세액이 10억을 이미 금방 초과해버렸어요. 30대, 40대.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더 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만 평범하게 그냥 직장생활 다녀가지고 평범하게 세금을 내. 근데 그 평범하게 받은 세금에서, 그 월급에서 세금 떼가죠. 이거 가지고 증여하니까 또 떼가죠. 이거 가지고 상속하니까 또 떼가죠. 우리나라는 세후 금액에서 계속 세금을 떼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총액으로 가자는 거지. 총액으로 너는 태어났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평생 동안 10억까지는 내가 공제해 줄게. 세액 기준으로. 그리고 요게 빨리 넘어가서 뭐 30대 초과했으면 돈 더 내고, 뭐 평범하게 60대, 70대 오버됐으면 그때 좀 더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계속 떼가고 그 떼간 금액에서 또 떼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개통 철학입니다. 뭐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연히 그때마다 이때는 근로소득세, 이때는 종합소득세, 요때는 증여세, 요때는 상속세를 떼는 뭔가 그 논리가 있겠죠. 뭐 저 같은 일개 개인이 감히 알 수 없는.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치열하게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어떤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뭐예요? 세후 금액에서 계속 떼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를 좀 보실 때, 야, 이렇게 증여한 사람들이 많구나,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할까?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정말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입법부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 절세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나중에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되시니까 알림 설정하셔서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3일 날 안양 그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무료 특강을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오프라인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